라이브 상담 때 많이 받는 요청이 동기부여를 달라는 겁니다. 운동을 이미 하는 친구가 어쩌다 하루 운동 가기 싫을 때 형 헬스장 가라고 욕 한번 해줘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집 잘 살아? 잘생겼어? 공부 잘해? 특출난 기술이나 비전 있어? 네가 헬스장 가서 쇳덩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말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남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근육 만들어서 으스대는 건데 대체 무슨 깡으로 운동을 안 가? 너 몸이라도 좋아야 X밥 겨우 면하는 거 알잖아. 아무것도 안 해보고 평범하게 살다 뒤질 거야? 라고 기분 좋게 동기부여를 주지만 자기가 지금 체중이 얼마고 건강 상태가 어떻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여자가 고프고 등등 간절하게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밑밥을 깐 후에 근데 운동을 하기가 싫어요. 하다 말다를 반복해요. 제가 변할 수 있게 동기부여 좀 주세요 하는 요청이 올 때는 저중량 블랙아웃이 옵니다. 가장 스스로 해야 할 그걸 남에게 달라뇨. 최근 5년 새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이 몸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헤맸다면 이제 몸을 만드는 방법은 다 아는 친구들이 운동할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많이들 착각합니다. 동기부여만 있으면 열심히 살 텐데. 영화, 드라마, 게임, 소설 등 창작물을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게 미친 듯이 평범했던 주인공이 우연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노력을 시작하고 알고 보니 나도 모르는 재능이 있었고 그래서 노력하는 족족 성취를 얻는 스토리를 보고 인간은 그렇게 변하는 줄 압니다. 무언가 동기부여만 있으면, 누가 내 재능만 찾아주면, 누가 내 얽히고 설킨 인생을 조금만 풀어주면 어제와 다르게 열심히 살 거라고. 나를 변하게 해줄 동기를 기다리죠. 여자들이 어릴 때부터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스토리의 동화만 보다 보니 수동적이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는 컨텐츠들이 원래 인간을 수동적이고 꿈만 꾸게 만들어서 내 대신 성공하고 성장하는 캐릭터에게 빠져들게 합니다. 사내놈들 컨텐츠라고 자기 주도적이고 발전적이게 만들어줄 것 같으면 왜 대다수의 오타쿠는 남자들일까요? 오타쿠들이 보는 만화도 동기부여 오지게 주죠. 루피, 나루토만큼 개빡세게 사는 사람 있나요? 이영표 형님보다도 수십 배는 노력할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동기부여를 얻고 바뀌나요? 더 파이팅 보고 복싱 시작하고 겁쟁이 페달 보고 자전거 탈 수 있지만 해봐야 석 달이죠. 남에게 받는 동기부여는 일시적입니다. 한 일본 개그맨이 음주운전에 대한 묘안을 냅니다. 음주운전을 한 녀석들이 맨정신으로 나와서 도계자를 해도 의미가 없다. 술을 마신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되니까 술에 취한 상태로 사죄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다. 그럴싸하죠.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자극받아서 잠시 날이 선 당신은 당신이 아니에요. 술에 취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흥분된 상태일 뿐이죠. 곧 원래 당신으로 돌아올 거고 잠깐 하던 노력을 그만하게 될 겁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방법은 결국 세 가지인데 강제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빼면 하나는 그것에 미치는 거고 하나는 그냥 하는 겁니다. 저도 운동에 미쳤던 때가 있어요. 고딩 때 야자 튀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다 빠따 맞고 숙식 노가다 하면서는 자재 쌓아놓은 거 잡고 턱걸이를 했죠. 이런 걸 남이 배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누군가 미쳐서 하는 걸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난 안 미쳤으니까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그것에 미쳐서 노력도 고통도 즐거운 상태를 말할 텐데 그 경지를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니 뭔가에 미친 사람을 따라해봤자 백날을 못 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치는 건 재능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고 하기 싫은 걸 할 때만 동기부여를 찾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치킨 먹을 동기부여가 필요한가요? 롤 한 판, 술 한잔 하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냥 하죠. 무언가 원하는데 그걸 위한 노력은 하기 싫을 때,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미루고 싶을 때, 노력할 동기가 없음을 아쉬워하고 당장 실행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 면죄부를 줍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패배주의로 빠지기 쉽죠. 내가 머리만 좋았어도 공부 열심히 할 텐데, 내가 피지컬만 좋았어도 운동 열심히 할 텐데, 저놈은 재능이 있으니 노력하는 거지.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같은 생각을 하며 샘을 키우고 늙어서는 젊을 때 뭐뭐 할 걸 후회만 하다 갑니다. 그런 나쁜 루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살을 빼볼까? 당장 나가서 뛰고 근육을 붙여볼까? 당장 푸시업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냥 달리면 무릎 다칠 수도 있다는데 푸시업 잘못하면 어깨 아작난다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팩트죠. 근데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 닥치지도 않은 사고가 무서워서 방구석에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건 반드시 당신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100%죠. 그러니 생각 좀 그만하고 계획 좀 그만 세우고 마음 좀 그만 먹고 그냥 곧장 실행하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엔 많이들 그랬습니다. 야, 권상우 못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식단이랑 제대로 하면 한 3개월? 오케이 이러고 헬스장 가서 운동했어요. 30년 전엔 더 했습니다. 아놀드가 나온 잡지책이나 이소룡의 영화를 보고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없으면서 운동장 가서 턱걸이하고 평행봉에서 몸을 흔들었죠. 지금보다 무식했고 무지했고 비효율적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행동했고 실패나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즘 몸 만든다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어떤 몸을 만들 것인지 목표를 찾아다닙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몸을 남의 추천을 받아서 정한다니까요. 김종국은 과하고 원호 정도 만들까? 해본 적은 없고 보는 것만 많으니 눈은 더럽게 높아지죠.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희망파리하는 유튜버들도 한몫했고요. 목표를 얻고 나면 이제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 같은 데 가서 뭐뭐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뭐뭐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자기가 시행착오 겪으며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남의 오답 노트를 달달 외웁니다. 나는 저런 실수 안 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해야지. 요즘엔 방구석에서 방법 찾고 효율 찾는 것보다 비효율적으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더 놀림감입니다. 롤만 해도 열심히 못하는 게 창피하니 일부러 던져서 지죠. 과연 뭐가 부끄러운 짓이죠? 운동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으면서 실패가 무섭고 비효율적으로 하다 놀림당할까봐 웬만한 것도 오돌오돌 떨면서 선택 장애가 오고 그냥 시작했다면 성장하고 있을 귀한 시간을 인터넷에 버립니다. 형님들, A 헬스장엔 뉴텍 깔렸고 도보 10분, B 헬스장은 오래됐는데 보디빌더 출신 관장님 계심, C 헬스장이 최신식인데 사람 많고 거리가 먼, 어디 다니는 게 나음? 커뮤니티에 헬스장 골라달래고 귀동냥으로 짠 프로그램이 어떤지 물어보고 식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답변 받은 게 틀렸을까봐 또 물어보고 막상 그렇게 완벽히 준비하고 헬스장 한 달 다니고서는 운동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동기부여 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샘솟는 열정과 에너지를 계획 짜는데 다 써버렸고 앞으로 일어날 이벤트들은 전부 스포일러 당했고 막상 해보니 상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재미없고 힘들고 지쳐가는데 어떻게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금방 그만두죠. 지금 디아블로4 야만 용사 캐릭터가 육성이 어려운 대신 다 키우면 세다고 인기가 많습니다. 레벨 올리고 템 적당히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인들이니까 한 일주일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캐릭터가 강해지기 전 약하고 지루한 구간이 6개월이라면 어떨까요? 1년이라면요. 1년 뒤엔 존나 세진대요. 그걸 하겠습니까? 다른 재밌는 게 널렸는데 게임이 내 직업도 아니고 그냥 취미인데 여러분이 짜는 계획이 그런 겁니다. 효율 따지며 최고의 성취를 그리지만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인지인식이 부족하고 자기 평가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뭐든 쉽게 질리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인데 남들 따라 어려운 대신 실링이 높은 방식을 택해요. 비효율적이고 실링이 낮은 방식을 택하는 사람을 보면 신이라고 놀립니다. 과연 어느 쪽의 성공률이 더 높을까요? 얼마 전에 뇌신경학 컨텐츠를 봤는데 뇌가 새롭고 강렬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나이는 25세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그럼 25세 이후로는 학습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죠.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학습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작은 자극을 꾸준히 주는 거랍니다. 영화나 만화 보면 엄청나게 가혹한 일을 겪은 주인공이 10년, 20년 동안 그 일을 잊지 않고 그 일을 겪었던 때와 변함없는 마음으로 복수를 꿈꾸죠. 그거 대체로 안 됩니다. 사람이 진짜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6개월만 지나도 조금 무뎌지고 몇 년 지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고장나요. 살려고 변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렬한 동기부여를 얻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원하는 성취를 얻을 때까지 그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극이 있어야 노력을 이어갈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난놈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난놈들은 재미없고 빡센 방식을 해도 됩니다. 몸이 빨리 좋아지니 변해가는 몸이 자극이 되어 노력을 이어갈 수 있죠. 평범한 사람은 빠르게 크게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세트가 5세트를 한들 집에서 매일 조금씩 팔굽혀펴기 숫자 늘려가고 안 되던 턱걸이가 되고 개수가 느는 등 내가 노력하는 것에 성장이 보여야 노력할 마음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영표 형님이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컨텐츠를 보았습니다. 그 반 학생들이 다른 반과 축구 시합에서 배운 걸 써먹으며 승리합니다. 이영표 형님은 말하죠. 이게 노력의 힘이야. 그게 범인들에게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혼나고 현실 직시하는 거든 격려받고 꿈꾸게 하는 거든
남에게 주입받는 거는 다 담배처럼 일시적으로 펌핑 주는 거고, 결국 사람이 변하고 꾸준히 노력하려면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죽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 거 아닙니다. 난 놈들이야 1년 동안 개같이 훈련 버텨서 전국체전 우승하고 4년 동안 지옥 같은 훈련 버텨서 올림픽 메달 땁니다. 얻는 성취의 크기가 겁나게 커서 그게 됩니다. 근데 우린 재미없고 힘든 그 긴 기간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버텨도 얻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재밌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프로그램으로 얼마의 성장을 얻고 누구는 몇 달 만에 몸이 어떻게 됐고 효과, 효율, 계획,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막 재밌게 하세요. 꼴리는 대로 하세요. 그러다 무언가 막히면 그때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재밌어져요. 그 전엔 단순하게 숲 보지 말고 나무 보세요. 어제 팔굽혀펴기 10개 했으니까 오늘은 11개 하고, 하루 동안 턱걸이 50개 하기 도전하고, 팔굽혀펴기 하는 동안 내 몸에 느껴지는 고통, 무산소 운동으로 근육이 굳어지는 느낌, 혈액 돌면서 회복되는 느낌, 근육통이 있을 때 운동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남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근육통일 때 운동을 하니 이런 느낌이 나고 수행 능력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스스로 개인적인 데이터를 쌓으며 작고 세밀하고 남이 아닌 내가 직접 느끼는 정보로 나만의 운동 기준과 성장 척도를 만들어 보세요. 이 개인의 영역에 들어가면 남과의 비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가성비 떨어지는 제품을 사면 신 취급을 하고, 조금이라도 덜 효율적인 선택하면 신 취급하고, 그런 남의 실수, 실패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서 무언가를 하면 그런 비교 열위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우월하거나 열등할 수가 없고, 나만의 학습과 성취를 매일매일 얻으니 성취 욕구와 인정 욕구가 충족되며 도파민이 터지고 그 모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헬스 그깟게 뭐라고 그냥 막 시작해보세요. 헬스장 그냥 가까운 데 등록하세요. 흑자 헬스는 계산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생 존나 짧습니다. 생각 그만하고 실제로 하세요. 흑자 헬스 합시다. 바이바이.